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00명 가까이 늘어 6,603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22일 연속 감소해 4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한때 90%에 근접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0% 초반으로 병상 사정이 완전하게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는 패닉의 요인이 아니라며 봉쇄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교 대면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 봉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백신 접종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마스크 의무화와 백신 패스를 없애고 자가격리도 곧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서 반도체 업계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을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이란과 북한 등이 한 것처럼 수출 통제와 외국산 제품의 선적 차단 조치 등을 러시아에 적용하는 것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도 6천 명대 중반으로 급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603명으로 전날보다 798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6,357명, 해외 유입은 246명입니다. 신규 환자가 6천 명대로 올라선 건 지난달 24일 이후 27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4명 줄어든 488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8명 늘어 누적 6,480명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병상 확충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때 90%에 근접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2%포인트 낮아진 23.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3.4%, 경기는 21.7%, 인천은 9.8%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336개, 경기 594개, 인천은 203개로 수도권이 통틀어 1,133개에 이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3.4%로 전날보다 2.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평택에선 카투사 교육생 2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택 지역 확진자는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르면 내일 전국에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오산 미군 기지 앞 거리. 점심시간을 앞둔 번화가 모습은 평소와 사뭇 다릅니다. 주한미군 부대에서 확진자가 쏟아지자 거리에도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번화가 곳곳에는 문을 닫은 상점들이 눈에 띄고요. 아예 이렇게 휴업에 들어간 가게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11시가 다 됐지만 손님이 없어요. 아예 없고 12시도 뭐 몇 팀 정도? 몇 사람들 왔다 갔다 할 정도고. 눈 오는 궂은 날씨 속 PCR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 역시 걱정이 큽니다. 저희 학교, 제 모교 고등학교에서도 나왔었고 제 주변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고 더 큰 문제는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관련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평택 기지 내 카투사 교육대 교육생 29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택시는 지역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면서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 주된 내용이 PCR 전체 검사예요. 미군 부대 내 출입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부는 조만간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극하면 잠시 주춤했던 대유행이 다시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법원의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정부와 시민 양쪽 모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확대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대로 즉시 항고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 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측에서도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시내 마트 백화점과 청소년의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0만 명 넘게 보고됐지만 증가율은 다소 둔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WHO의 주간 역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873만 9천여 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20% 증가한 수치지만 증가율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전주의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55%였고 그보다 한 주 전에는 71%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가 145%로 지난주 가장 큰 신규 확진자 증가율을 보였고 동지중해 68%, 서태평양 38%, 미주 17%, 유럽 10%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신규 확진자가 27% 줄었습니다. 16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3억 2,361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552만 9,600여 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던 미국에서 약 한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감소했습니다. 오리건, 유타, 알래스카주 등 일부 지역에선 2주 새 확진자가 5배로 늘어나는 등 지역에 따라 편차는 크지만 전국적으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것인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8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75만 6,75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1.38배로 늘었는데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3배가 넘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세는 둔화한 겁니다. 하지만 후행지표인 입원 환자는 18일 기준 하루 평균이 2주 전보다 47% 늘면서 15만 6,894명으로 집계돼 또다시 대유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이 패닉의 요인은 아니라며 경제 봉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급등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법안이 해법이라며 고용을 늘리고 물가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도전으로 가득 찼지만 수많은 진전도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최우선 현안이었던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이 성과였다며 전염병 대유행의 다른 지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는 확진자 상황에 대해서는 백신이 효과가 있는 만큼 접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Omicron has now been challenging us in a way that it's the new enemy. But while it's cause for concern, it's not cause for panic. We've been doing everything we can, learning and adapting as fast as we can, and preparing for a future beyond the pandemic.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 봉쇄로 돌아가거나 학교 대면 수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근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확대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Look, we're also increasing testing. Should we have done more testing earlier? Yes, but we're doing more now.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는 물가 급등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더 나은 재건법이 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 활성화와 고용이 촉진되고 공급망 실패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best thing to tackle high prices is a more productive economy with greater capacity to deliver goods and services to the American people. And a growing economy. 그런 만큼 처리가 시급하다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반대파와 공화당을 설득하거나 넘어설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료용으로 쓰이는 고품질의 N95 마스크 4억 장을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간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전략물자에서 충당한 N95 마스크 4억 장을 다음 주 후반부터 대중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각 지역 약국이나 보건센터로 이번 주 후반 배송이 시작되며 성인 1인당 석 장씩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보호 장비 배포라면서 마스크 부족에 시달렸던 코로나19 초반과는 달리 의료진을 위한 고품질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영국은 마스크 의무화와 백신 패스를 없애고 자가격리도 곧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의 정점을 지났다는 건데요. 확진자 수에 비해서 상황이 나빠지지 않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영국이 오미크론 변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재택근무 권고,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사용 등의 플랜 B가 다음 주 종료됩니다. Today's latest ONS data show clearly that infection levels are falling in England. And while there are some places where cases are likely to continue rising, including in primary schools, our scientists believe it is likely that the Omicron wave has now peaked nationally. 존슨 총리는 자가격리 규정은 3월에 만료되는데 그 이전에 조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복귀 선언이면서 한편으론 봉쇄 조치 중 내로남불 파티로 곤경에 몰린 존슨 총리의 국면 전환 카드입니다. We will trust the judgment of the British people and no longer criminalize anyone who chooses not to wear one. 영국의 확진자는 이달 초 22만 명에 비하면 줄긴 했지만 여전히 9만 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17일 확진자가 무려 46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여파로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전보다 감소한 3,900여 명에 머물렀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18일 확진자가 3만 명에 육박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호전되고 있습니다. Belastung und vor allem aber auch die Intensivbettenbelastung stabil ist, ja sogar ein wenig besser als vorhergesagt. 인구 580만 명 중 120만 명이 감염되고도 여전히 확진자가 3만 명이 넘는 덴마크도 지난 16일부터 영화관과 박물관 문을 다시 여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위드 코로나를 앞당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유럽이 먼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중국의 고도 시안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도시 전면 봉쇄를 4주 만에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시안시 당국은 지난달 9일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 40일 만인 지난 17일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시안은 지난달 23일부터 1,300만 전 시민의 외출까지 금지하는 전면 봉쇄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올해 들어서는 지난 11일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하면서 확산세가 꺾였습니다. 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15분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1,485명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으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영향에 따라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1만 명대로 올라선 이후 이틀 만인 14일 2만 명을 넘었고 나흘 만에 전날에는 3만 명대를 기록했다가 하루 만에 4만 명대가 됐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등 4가지 시스템 개편을 모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사이언스가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부총리급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건 꼭 해야 될 일이고요. 데이터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지금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데다가 서로 협조가 안 돼가지고 이 엄청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데이터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꼭 필요하고. 우주전략본부도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명칭을 결정할 때 정말 고민했는데 보통은 이제 위원회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행 기능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어느 한 부처에다가 소속을 시키니까 너무 이거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행 기능까지 가지면서도 전 부처를 이렇게 관통하는 뭔가 이렇게 우주전략 사업을 해내려면 결국 이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르긴 정말로 어렵고요. 안 고르고 이거 다 100% 다 해야 되니까 4개가 똑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네, 과학기술 총연합회와 YTN사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는 어제 첫 순서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오는 27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초청 토론회가 진행되고 다음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토론회가 이뤄질 텐데 윤석열 후보의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YTN사이언스는 토론회를 모두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서울시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대도시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노후 건물 100만 호를 저탄소 건물로 바꾸고 전기차 비율을 1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5년간의 실행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3,500만 톤으로 2005년 대비 30% 줄여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네, 지난해가 지구온도를 관측한 이후 가장 더운 7개 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현지 시간 19일 주요한 국제기온 데이터 6개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11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온도는 2015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 높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WMO는 이 기간 개별 연도의 온도차가 미미해서 가장 더운 해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만에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9% 오른 113.2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이 61.3% 폭등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습니다. 2021년 한 해 평균으로 보면 평균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4% 오른 109.6으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새해 들어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배럴당 $100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배럴에 $1 53센트, 약 1.8% 상승한 $86 96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8일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도 1% 넘게 오르며 1배럴에 $88 44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한 때 $89 5센트까지 올라 2014년 10월 13일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위협과 예멘 반군의 아랍에미리트 석유시설 공격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두 번째 산유국이고 아랍에미리트는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세 번째 산유국입니다. 여기에다 이라크에서 터키로 가는 원유 송유관의 폭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원유 시장은 수급 불균형 우려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터키의 파이프라인 폭발은 공격 때문이 아니며 파이프라인의 가동은 재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파이프라인 폭발 소식이 전해진 후 급등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도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전문가를 인용해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까지 오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한 경제 제재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관계자들은 최근 미 반도체 산업협회 전화를 걸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차단 등 새로운 대러시아 수출 제한을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NSC는 이들에게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공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례 없는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협회는 금융 제재와 함께 이란과 북한, 중국 화웨이에 한 것처럼 수출 통제와 외국산 제품의 선적 차단 조치 등을 러시아에도 적용하는 문제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부과한 무역 관세 철폐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국 관세를 철폐할 때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구매 약속을 충족하고 일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이 있길 원한다면서도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수입품의 절반가량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무역 전쟁을 치렀습니다. 두 나라는 이후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조건의 무역 협상에 합의했지만 중국이 미국산 물품을 약속한 대로 구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의 일상을 빼앗긴 지 꼭 2년이 됐습니다. 70만 명이 넘게 감염됐고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또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고비라고 생각하고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